서핑 영상 리뷰 날마다 가능하면 서핑 영상 하나 정도를 리뷰를 하는데 이제 음, 리뷰를 한 15개 이상 정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서핑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 프로세스별로 또는 초급, 중급, 고급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영상은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어디에서 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핑 스팟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how to live, how to surf, fall off safely without hurting yourself 관련된 영상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서핑 중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멋지게 나가 떨어지고. 일단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 아주 그 말리포처럼 이렇게 모래바닥이고 하는 데서는 완전히 모래인 경우에는 바닥에 부딪혀서 크게 부딪히지 않는 한 뭐, 몸이 긁힌다거나 베인다거나 이런 현상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조 때 뭐 자갈이 있다거나 돌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래바닥에 뾰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또 확률적으로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해변 바닥을 잘 치워야 되겠지만 또 핵심적인 요인 중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발리 쪽으로 서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발리 쪽에서 서핑하다 보면은 상당한 서핑 스팟이 코롤이나 바위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제 그 만조 때는 파도가 그렇게 좋진 않다가 간조 때 되면 파도가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면은 간조 때 서핑하러 들어가요. 그러면은 파도가 좋으니까 열심히 서핑을 하는데 사실 얼만큼 그 간조 때 파도가 위험하냐면 그 파도와 그 코롤이나 바위지대의 그 깊이 차이가 잘못 넘어지면은 서퍼가 완전히 바닥을 긁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잘못 떨어지면 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포를지대에서 서핑하는 것은 서퍼가 완전한 밸런스와 호가 있고 또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 등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와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그런 이제 숙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서퍼와 함께 동행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모든 행동은 스스로의 어떤 책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알고 본인이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서 한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아, 보드 앞머리가 박히기도 하고 하얀포말 안전하게 넘어지는 건 하나의 기술이라는 사실.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안전하게 넘어지는 건 하나의 기술. 일단 보드에서 멀리 떨어져라. 첫 번째. 일단 보드에서 멀리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부분 의미이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나만 안 다치겠다고 보드에서 멀리 떨어지고 보드는 막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다치면 결국에는 내 보드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안전이라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보드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보드가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고와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하게 넘어지면서 상황에 따라서 보드를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일단 보드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적절하게 보드를 컨트롤해야지. 보드를 잡거나 해서 뭐 더. 그러니까 그 보드 컨트롤해서 가능하면 안 넘어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를 향해서 넘어지면은 보드가 부딪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드 앞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보드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드 옆 또는 뒤쪽으로. 왜냐하면 보드는 뒤쪽으로 나가니까. 그 서프보드는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보드를 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발로. 보드에서 이 친구. 이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니시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드가 멀리 가지는 않는데,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피트 6인치 정도 쓴다 그러면은 보통 뭐 한 니시가 거의 그 2미, 3미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 3미터 정도. 그러면은, 이 거리가 한 5미터까지가 보드가 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방에 한 5미터 반경 안에 사람이 있다면, 앞쪽으로 있다면은, 내 보드에 그 사람이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리시를 컨트롤을 한다거나, 보드를 잡는다거나 해야 됩니다. 아, 자, 이거는 서퍼가, 여기 지금 강사도 얘기를 하면 다친 적이 있다. 다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행운인 거고, 대부분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다칠 확률이 좀 있다. 그게 크든 작든 서핑을 하다 보면 서핑 보드에 부딪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찍히거나 뭐 이런 사소한 어떤 부딪힘이라도 아니면은 그 안 다쳤었는데 되게 위험한 모멘텀을 갖다가 그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도를 배울 때 우리가 낙법을 배우는 거와 같다. 낙법을 배우지 않고 유도를 배우게 되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이유. 서핑을 배우면서 단계적으로 서핑에 올라갈 때 어차피 서핑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핑하고 난 다음에 터닝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은 자주 물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테이크오프 하다 넘어지고, 점점 훈련을 할수록 넘어지는 횟수는 줄겠지만, 이제 넘어지면서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항상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보드 앞쪽, 음, 그리고 이 보드가 튕겨지는 이유도 이제 조금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왜 보드는 일반적으로 그냥 쭉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좀 밋밋하면 밀려나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텐션이 주어지면 보드가 하늘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도의 힘에 의해서 파도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가 순간적으로 그 힘을 받았는데 보드를 오- 파도가 올라오면서 보드를 순간적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서 화이트로면 깨지면 상관이 없는데 동시에 깨지면서 앞으로도 밀면서 우위로도 밀기 때문에 보드가 순간적으로 파도가 크게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튕겨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퍼는 보드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머리를 보호하고, 너무 급하게 빨리 나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그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보드하고 부딪힐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보드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타이밍이 아마도 그 사람이 나오는 타이밍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에 쑥 들어가고 머리를 커버하고 나오면 이미 보드는 한번 해서 옆으로 떨어질 겁니다. 너무 빨리 나오면은 급하게 나오면 머리 부딪힐 수 있어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충분하게 머리를 커버하면서 그 보드가 그 내 앞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럼 주변에 사람은 일단 없애야 되고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리시를 조금 제어한다거나 그리고 리시를 급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텐션이 있기 때문에 리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리시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면 그 보드가 그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시가 끊어지면 이제 서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어, 전에 이제 몇 번 리시가 끊어진 서퍼를 구조도 해보고 도움을 줘보기도, 구조라기보다는 도움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움을 줘보기도 하고, 또는 나의 리시가 끊어져 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리시가 끊어져서 조금 파도가 큰 날, 사리대 같은 경우에는, 역조류가 있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수영도 자기 셀프 레스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드에 멀리 떨어지고 1차로 머리를 보호해라. 왜냐하면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머리 또는 얼굴, 머리, 얼굴. 그러니까 손으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보통 그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 펀치를 피하듯이 그렇게 팔꿈치를 사용을 해서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을 커버하면서 올라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좀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도 그렇고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팔로 머리를 감싼다. 자, 여기도 보면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죠. 세 가지 동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발로 머리를 감싸고, 그다음에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말고, 천천히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초보자 레슨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서핑 파도가 조금 클 때 서핑 강좌가 이루어진다면, 아, 테이크오프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테이크오프에서 실패하자마자 보드가 튕겨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 다행인데 이제 튕겨 올라오면 너무 갑자기 일어나면 또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그 발이 안 닿는 경우에는 내가 빨리 일어나고 싶어도 빨리 물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빠졌다가 나오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딱 넘어지자마자 발이 닿는 경우는 그 물 밖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 서퍼가 서요, 그냥. 번쩍 씁니다. 근데 서다가 보드에 내 몸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핑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공간 확보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초보 서퍼들이 많은 경우에는 초보 서퍼들을 일렬로 두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란히 파도와 나란히 두기보다는 약간 그 세로 형태로 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들 아웃, 패들링, 라인업의 대기 그다음에 와서 서핑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그 서핑 코스를 잡아야지
그 일렬로 쫙 하면은 사람 복잡한 상황에서 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서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주의를 해서 그 강의 프로세스를 잘 잡아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 물속으로 깊게 들어가세요. 넘어질 때 수면에 둥둥 떠 있는 것보다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져요. 만약에 바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닥이 그 코를지대다 그러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후따리프에서 서핑을 할 적에 큰 파도에 밀린 적이 있는데 그 리프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낮고 이래요. 그러면 낮은 데에서 파도가 쑥 깊,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파도가 쑥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파도가 밀려가면서 파도의 힘이 갑자기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파도의 속에 밀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중요한 건 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몸을 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 머리를 물속에 넣고 있으면 몸이 좀 떠집니다. 근데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드는 순간 몸이 아래로 내려가고 발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만약 뾰족한 포롤에 닿는다 그러면 발을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짝 딛는 것만 해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뭐 심각하게 다친 게 아니라서 그냥 서핑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치면은 서핑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다쳤다. 뭐 예를 들어서 발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는데 물에 들어가면 더 악화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서핑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해외까지 서핑하러 나가서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쳐가지고 서핑을 못 한다. 물론 그 여행만 하면 되지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빠졌을 때의 리시 컨트롤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주제가 사실은 상당히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마 리뷰를 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파도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에 빠졌을 때의 그 영향, 힘이 다 다르다. 만약에 리씨가 발가락에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골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리씨가 이렇게 잘 발에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서핑을 하는데 보면 큰 파도를 잡았다는데 리씨가 보드 위에서 다리를 감고 있는데도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주의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은 보드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다른 서퍼도 배려하세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위험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핑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서퍼가 있는데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서퍼가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는 피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내가 보드 컨트롤도 안 되고 그 파도에 그냥 서핑하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러면 서로 안 되는 서포를 배려를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 좋은 파도를 잡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조금 잘못해서 내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아, 그거를 너무 그 무시하고 서핑을 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 이렇게 수신호를 해가면서 좀 비켜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서퍼끼리 조금 친해지는 게 좋다. 그 라인에선 서핑을 하는 라인에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너무 뭐 이렇게 타다 보면 다치면 안 좋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는 보드를 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넘어지는 게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같이 넘어지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보드를 끌어안고 넘어진 브레이크를 잡고 는 방식. 그러니까 보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꽉 붙들고 있으면 파도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리고 진짜 파도가 큰 상황이라면은 뭐 서로 그 가까이 있을 일이 없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파도가 좋을 때 보면은 서퍼들이 막 집중이 돼 있어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핑 실력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핑 실력이 상당히 좋아지려면 육상 훈련을 좀 많이 하면 좋다.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타서 밸런스나 코어를 완전하게 갖춘 상태라면 일단 안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폴다운이라는 개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핑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에 넘어지는 거.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 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간에 넘어지는 거. 서핑 하다 말고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지는 거. 기술을 구현하다가.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패들아웃 라인업에 있다가 큰 파도가 와서 패들아웃에서 나가는데 그 나가질 못하고 그 파도에 밀려서 그냥 넘어지는 거. 근데 가장 큰 위험성은 아, 그큰 파도에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리면은 다음에 세트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상당히 밀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같은 사람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게 나란히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덜 다치는데 나는 빨리 가는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이 갑자기 같이 넘어져. 그러면은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테이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해서 타니까 넘어져도 앞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옆으로 넘어진다. 보드 앞쪽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보드와 파도 사이에 머물지 않고 머리 감싸고 수면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물속으로 깊게 들어간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물속에 뭐 모래다 그러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 수심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바닥은 산호나 바위고 이러면은 또 이거 다르게 해야 됩니다. 주변 서퍼 배려하기. 내가 주변 서포 배려한다는 거는 나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드 컨트롤도 같이 돼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넘어지는 걸 피할 수는 없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넘어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도 훌륭한 서퍼가 되는 과정이다. 안전하게 넘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 아이, 이 사람은 지금 초보 서퍼가 던진 보드의 머리를 맞아 병합 기술을 받았다고. 아,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 보드의 허벅지를 맞아서 한 4, 5일간 좀 쩔뚝거리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꾸따에 갔는데 서핑을 다 하고 패들보드 서핑을 다 하고 원래는 물 밖에 나와서 쉬는 게 맞았는데 그 쉴 때 그냥 약간 물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쉬었습니다. 그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서핑하는 사람이 쭉 오는데 아 분명히 보기에는
내 앞쪽을 지나서 가는 거였었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보드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뛰어내리면 보드가 앞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 빨리 날아온 보드가, 물론 이제 파도의 속도가 끝부분이라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게 앞쪽으로 날아와서 앉아있던 허벅지를 친 거예요. 살짝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큰 몽둥이가 와서 그냥 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근육이 갑자기 뭉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핑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통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은 뭐, 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도, 파도를 탈 때도 그리고 파도 사이를 패딩할 때도 항상 주의를 살펴라. 음,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드 컨트롤이 되고 밸런스가 나오고 코어가 형성이 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그렇더라도 어, 모든 것은 관리는 잘 해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술 부족, 컨트롤 부족. 그다음에 자신감 부족. 근데 기술이 없는데 자신감만 있어. 두려움이 없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드 컨트롤도 안 되는데, 아, 나는 안 무서워. 난 마음대로 탈 거야. 나 파도 따위야. 뭐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보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이거는 다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려움에 대한 거는 내가 기술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술을 갖추고 훈련을 하고 경험을 쌓고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지. 아, 무조건 나는 괜찮아. 저 정도야. 뭐,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게 되면 동작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 마무리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폴다운이 일어나고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당연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뭐 파도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감 있는 서퍼가 부상을 덜 입는 이유는 자신감 있는 서퍼는 실수를 덜 한다. 두려움을 느낄 때 망설이게 되는데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서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덜 넘어지게 된다. 음, 테이크오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이 와이프, 망설임부터. 망설이면 넘어질 수 있다. 이거는 뭐 장면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영상을 직접 보면 됩니다. 망설임은 나쁜 자세, 잘못된 방향, 불필요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영상 리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두려움, 망설임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면, 아, 내가 조금 망설이지 않고 조금 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 많은 서퍼와 함께 서핑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로컬 서퍼 기준. 왜냐면 이게 뭐 발리나 이런 데 가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위험을 하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곳을 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자, 위험한 세션이 들어오면 다른 쪽에 가서 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다에서 시간 늘리기, 경험 쌓고 경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그다음에 영상이나 외부 자료 활용하기 등 항상 워치아웃을 해야 됩니다. 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이 돼 있어요. 보드를 던지지 않고 인정하고 나아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조금 한 발 후퇴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조금 내 실력을 넘어선 지금 내가 서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션이 낮은데 강하지 않은 데에서 서핑을 하는 게 낫다. 파도가 아주 잘 타는 사람이 큰 파도를 탄다고 나도 쭉 따라가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타다 보면 다칠 확률이 높다. 어쨌든 안전하게 넘어지는 연습, 파도의 방향에 맞춰 각도 조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고. 네, 오늘의 서핑 영상도 마무리.